안녕하세요. 은석입니다. 프레젠테이션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콘텐츠 만들기 중 심리학 이론 활용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설득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그 핵심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 이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이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심리학 이론 활용은 콘텐츠 구성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심리학이란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 과목으로서 인문과학에서부터 제한과학, 공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심리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을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하는 것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설득력이란 상대방을 홀리고 그 사람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프레젠터가 무엇을 주장할 때 주장 자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스트 프레젠터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심리학 이론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리학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선택적 인식 이론입니다. 선택적 인식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틀, 욕구, 경험에 따라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십자가 모양의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선택 인지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의 경우는 십자가로, 수학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등 연산자로, 그리고 의사의 경우는 응급처치 기호로, 그리고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열십자로 인식합니다. 즉 같은 모형을 보고도 사람의 직업에 따라 다르게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PT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이런 선택적 인식의 심리학 이론을 활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물에 대한 예시를 하더라도 청중들의 속성, 즉 하는 일, 욕구, 경험 정도, 지식 수준에 따라 적절한 예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이 의료에 종사하는 경우는 의료에 적합한 콘텐츠를,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건설업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저장 이론입니다. 선택적 저장은 받아들인 정보 원형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 특히 기존의 신념,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만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라고 하면 청중은 지금 현재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정원사 같은 경우는 크고 멋진 소나무를, 목수 같은 경우는 통나무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무 의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쉬운 예지만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에 로스가 발생해
협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득력인 PT를 위해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노스를 줄이도록 콘텐츠 준비 시 선택적 저장 이론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효과 이론입니다. 이미지 효과는 숫자나 문자보다는 이미지나 도형을 더 쉽게 이해하며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한 장의 이미지가 주는 이점이 많습니다. 먼저 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한 임팩트를 줄 수도 있고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 예시는 제가 최근에 다녀온 오대산 소금강에 있는 낙영폭포를 글로 설명한 것입니다. 단순히 글로 높이가 70m고 물줄기는 세 갈래로, 바닥은 자갈과 굵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고 햇빛에 물길이 하얗게 떨어지고 있고 검은 암벽이 절묘하다라고 설명하면 그것을 청중들은 자신의 인식대로 상상하게 됩니다. 현상을 전달하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처럼 실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 별 설명이 없어도 낙영폭포를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저리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설득력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PT는 단순히 말을 통해서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활용이 설득력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미지를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조효과 이론입니다. 대조효과는 같은 내용이라도 주변 환경이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사물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재진 사물과 나중에 재진 사물의 차이를 원래의 실제 차이보다 훨씬 크게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은 국내 H카드사의 등급별 신용카드입니다. 마일리지 서비스 제공을 등급별로 차별화해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골드는 5,000점, 플래티넘은 20,000점 이상, 자스민은 40,000점 이상 등 서비스를 차등화해 고객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조효과는 마케팅 등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대조효과를 활용하면 청중을 좀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위효과 이론입니다. 권위효과는 청중을 설득할 때 권위 있는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기관의 말은 더 믿고 따르는 것을 권위효과라고 합니다. 권위효과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첫째, 권위 있는 인물 또는 조직은 일종의 역할 모델이라 그를 따르면 틀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이 곧 사회규범과 같다고 생각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권위효과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을 설득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이나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하고 싶을 때 경영의 대가인 피터 드러거의 말을 이용하면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즉 가트너나 CNN, 서울대학교 등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 논문, 뉴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렌터가 주장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권위 있는 인물이나 기관을 인용하면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청중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학 이론의 활용 일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심리학 이론 2부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